네, 2021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도하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한동 국무총리가 별세하셨네요. 그분은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면서 좌파라고 할 수 있는 DJ 정권하고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JP가 있었지만, 이런 이한동 총리가 대한민국 정치에 남긴 족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수와 좌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국회에서 좌파가 많다 보니까 원사이드하게 자기네 길을 걷는데, 보수와 좌파는 영원히 한 길만을, 자기 길만 가야 하는 것인가, 저희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타협과 중재는 없는가를 이한동 총리의 별세를 소재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동 총리를 그분이 퇴임하신 후에 몇 차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받았고요. 정치는 중업이다, 책도 받았고, 뭐 잘 봤습니다만 곳곳에 뭐 밑줄 쳐가면서 옛날에 읽었었는데, 이 책이 어딨나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한동이란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한동이라는 사람을 젊은 사람은 기억 못하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제법 아실 겁니다. 이분은 고성희 씨입니다. 고성희 씨. 고성희 씨가 흥미로운 성씨예요. 제가 몇 차례 다뤘던 성씨 중에 한 성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성희 씨들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활약한 세자백교 중에 한 명이 노자죠. 노자가 요즘은 그런 나무가 없는데 오얏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씨인데 오얏 이자를 쓰잖아요. 그 노자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을 이씨로 했습니다. 오얏 이씨. 그리고 성은, 이름은 귀자, 이이입니다. 이. 그럼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인 이이, 율곡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율곡의 두 번째 이자는 귀골이 이자입니다. 노자는 그냥 귀 이자고요. 그래서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한 노자의 후손 중에 중국이 이제 한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등장한 다음부터 그들이 만든 글자는 한자, 그들의 종족은 한족, 그렇게 되는데, 이 한나라 때, 한나라가 나눠져서 중간에 전한과 후한이 있는데, 앞에 전한 때 이제 7대 황제인가요? 한무제, 우리는 한무제가 알고 있죠. 한무제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을 정복하고 한사군을 만든다.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낙랑군, 진번, 임둔, 대방군, 잘 아시죠? 네. 그때 이제 무제가 위만조선을 정벌할 때 노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성희 씨의 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고성희 씨 문집인 이씨 추원록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구전을 토대로 기록된 그런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반 이후에 어떤 후손이 있었는지는 고성희 씨 족보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성희 씨는 이반의 24세 손이라고 하는 이황을 중시조인데 사실상의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황이란 고려 때 인물입니다. 이황은 조선의 유명한, 율곡과 더불어 유명한 퇴계 이영가는 다른 인물입니다. 당연히 환자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고성희 씨이기 때문에 율곡 이씨하고도 다르고 퇴계의 이씨하고도 다릅니다. 퇴계의 이씨하고 같은 건 오히려 접니다. 고성희 씨는 굉장히 오래된 성씨라서 고려와 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은데 아주 유명한 사람만, 제가 관심 있는 사람만 간단히 추려보겠습니다. 고려 때 인물 중에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환단고기를 많이 보시고 뭐 거기에 나오는 천부경을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환단고기 중에 하나가 4편으로 4개의 책을 묶은 거잖아요. 그중에 단군세기가 있는데 단군세기를 쓴 저자가 이암으로 알려져 있죠, 고려 때. 그리고 조선 인조 때 반정을 주도했다가 또 나중에 처형되는 사람으로 이괄의 난 일으킨 이괄 아시죠? 이괄도 고성이시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이상용 씨, 석주 이상용이 안동에 있었던 고성이 씨입니다. 이분이 그 종갓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임청각이잖아요. 임청각이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박정희 정권 때 군인 출신이었는데 감사원장을 하면서 가장 감사를 잘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대장보다 더 유명했다고 할 수 있죠. 이석재 감사원장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고성이시고, 전두환 정권 때 아웅산에 갔다가 폭탄 테러 당했을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그때 피투성이로 살아남았던 이기백 합참의장.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요? 대대장 시절 중령 때 수색대대장이죠. DMZ 순찰하다가 쥐레가 밟아가지고 다리를 잃은 수색대대장 이종명 씨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한나라당인가요? 거기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장 하다가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한 여부를 밝혀라라고 질의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제명당했던가요? 그런 국회의원도 이종명 씨입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다 파가 다르니까 이한동 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이한동 씨는 1944년생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사녀 중에 장남이고 위로는 누나 두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형제, 내형제, 남자 내형제는 전부 다 서울대학을 갈 정도로 상당히 수재 집안이고요. 이분의 작은아버지는 외정 때 경성 농업을 나왔으니까 그때의 농업학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집안이죠.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한동 총리는 저도 기억나는데 이 폭탄주를 30잔, 40잔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체력, 타고난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니까 이한동 씨의 할아버지는 일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이제 많이 사인으로 하는데 그전까지는 다 인감 도장 찍고 도장 썼잖아요. 이 도장 문화가 물론 조선조 때에도 도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활달해진 거는 외정 때 총독부가 인장령, 이제 나 자신을 대표하는 걸로 사인이 제대로 안 되니 글을 몰라서 그랬나? 인장령을 내려서 도장을 써라라고 하면서 도장 산업이 갑자기 발달할 때 그때 도장을 제작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포천군의 장수면에서 면서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는. 그래서 포천에 공립보통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직후에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조선인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제1고보가 있었고 제2고보가 있습니다. 1고보가 지금의 경기, 제2고보가 경복인데 일본인들이 가는 학교는 서울고등학교하고 용산고등학교죠. 그게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경복을 갑니다. 해방 직후에 경복 중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서울법대를 갑니다. 이분의 경복고등학교, 경복중고등학교, 서울법대 동기동창으로는 가수 최희준 선생입니다. 하숙상 불렀던 그분이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를 붙죠. 근데 합격이 최종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서 2등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최종 합격이 돼갖고 바로 2등병에서 중위가 됩니다. 법무관 처음 되면 중위거든요. 법무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때 육광구 사령부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때 사령관이 박정희 소장입니다. 그리고 참모장인 김재춘 대령입니다. 박정희가 5.16 한 건 다 아시는데 5.16 주체 세력 중에 김종필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은데 김재춘을 기억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김재춘 선생도 저도 생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5.16 기념산업회를 이끌고 원스타로 제대한 분인데 645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2편은 648기니까 더 선배죠. 네. 5.16의 상당히 5.16의 주체 세력이 645기하고 8기인데 물론 8기가 많습니다만 김재춘은 5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60년 4.19를 이분도 이제 법무관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 법무관을 할 때 충남대학교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숙명여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조남숙 씨하고 결혼합니다. 조남숙 여사와 결혼하는데 그분의 부친은 대전 교육감을 한 상당히 명문가 집안이죠. 그리고 결혼하는 해에 5.16이 나서 5.16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하다가 69년도에는 잠시 변호사를 했는데 그때 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서 6개월 만에 때려치고 다시 법복을 입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아닌 검사로 돌아옵니다. 그 해 69년도에. 그리고 71년도에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유명한 김대중 납치 사건 수사에 참가합니다. 평검사로서.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요원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 씨를 무단으로 납치해 온 거죠.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거죠. 그게 문제가 돼갖고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가 DJ 면담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허가하는 조건으로 한 검사가 입회하게 되는데 그때 입회 검사가 이한동 검사죠. 이게 아마 DJ와 이한동의 첫 만남으로 이한동 씨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제 검사로 활동하는데 79년도에 유명한 박정희 피격 사건인 11.6 사건이 일어나죠. 저는 이때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11.6 사건이 일어나던 해에 고3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 뒷산에서 엄청난, 그때 제 눈에 굉장히 더 많아 보였겠죠. 뭐 전차 장갑차가 넘어와서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길을 못 건너가서 그날 지각을 해서 3년 개근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부마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12.12 정승화를 체포하는 그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주도하는 12.12가 일어나죠. 지금 많은 혼란기라 그러는데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치열하고 격렬했죠. 그리고 80년 5월 5일, 5월 18일 날 5.18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때는 광주 사태라 그랬습니다. 부마 사태, 광주 사태. 사실은 부산 받아서 터지면 사건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5월 31일 전두환 씨가 힘을 잡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 다음에 8월 27일 전두환 씨가 유신헌법에 따라 11대 대통령에 취임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국가보위 입법회의. 입법회의라고 하는 거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국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 갖고 국회 없이 자기네가 법을 만들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한동 씨는 검사로 있다가 이때 서울지검은 공안부 특수부 검사를 막 지나고 형사부 검사할 때인가 그 권유를 받아갖고 신군부의 권유를 받아서 81년도에 민정당에서 자기 고향인 포천에 출마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변신합니다. 11대, 12대, 13대 의원 하면서 민정당 사무총장, 원내총무까지 올라가죠.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한참 달릴 때인 1987년 대한민국이 또다시 정치 격반에 들어갑니다. 그때 1월 달에 서울대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으로 사망하죠. 고문치사 사건.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불만들이 쌓여가는데 근데 전두환 정권에서 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그걸 묵살을 하면서 호원 조치를 4월 13일 날 발표합니다. 4.13 호원 조치하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동아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민주화를 바라는 세력들이 드디어 6월 항쟁, 6월 사태를 벌입니다. 6월 사태가 이제 그때 8일 단위로 계속 서울시내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죠. 그때 저는 이제 복학해서 4학년이어서 연세대학교 박종철 군이 최루탄 맞아 사망하는 것도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세브란스 몰려간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6.29 선언을 노태우 씨가 하게 되죠. 이때 이 직선제 개헌에 참여하는 쪽에 섰던 정치인이 이한동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제로 하게 되니까 헌법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은 5년간 한다. 단임이다.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 헌법에 요즘 이제 문제될 때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를 만든 게 바로 이 지금 헌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을 만들 때 헌재를 집어넣게 된 거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제 와서는 뭐 DJ, JP, YS 민주세력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했다 그러는데 헌법재판소 만든 거는 전두환이 집어넣자고 한 겁니다. 이 헌재 때문에 가장 보수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참 웃기는 난센스죠.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헌재는 이 좌파들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를 새로운 헌법에 만들자고 한 거는 전두환 세력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체제에서 60에서 YSDJ가 집권에 실패하고 노태우 씨가 당선됩니다. 이때 이제 이한동 씨는 정계에서 관계로 와서 내무부 장관을 합니다. 근데 민주화운동이 87년께 실패했기 때문에 노사분기가 엄청 일어납니다. 풍산금속 노소가 심각했고요. 노사가. 그 다음에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지금은 그 이름이죠. 옛날에 현대조선소. 대단히 파업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제가 기자 초년병인데 바축카프처럼 이런 긴 관에다가 화약을 넣고 쏩니다. 근데 탄알은 뭘 쓰느냐? 볼트 너트를 쏩니다. 그게 쏘게 되면은 이 경경들이 이 방패로 못 막아 그냥 뚫려버립니다. 사람이 죽죠.
그래서 제2의 광주 사태가 된다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민주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경찰이 막 겁이 나서 못 막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한동 내무부 장관이 막 뭐 군을 동원해야 된다, 무력을 써야 되는데 무력 쓰지 말고 경찰이 막아라 해서 막죠.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울산중공업 사태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염 길렀던 그 양반 누군가요? 대우중공업 노사 분기도 대단했죠. 그때 김우중 회장도 막 나가서 싸우고 뭐 그랬는데 그것도 치르고 또 부산 동의대 사건이 커갖고 그때 이제 경찰관이 죽고 뭐 그럴 때 내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맡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50 청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YSDJ가 집권에 실패했지만 계속 야당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을 청산하자라고 해서 50 세력 중에 대표적으로 6.4 11기이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경복구 동기일 겁니다. 이 정호영 씨가 국방부 장관을 했나? 그랬을 겁니다. 그를 물러나게 하라 그래서 89년도에 정호영 씨가 물러납니다.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YSDJ가 요구한 게 그때 이제 민주화를 해줬으니까 전두환 씨가 60 세력하고 합의하에서 백담사에 가 있었는데 조용히 있을 테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그랬는데 너 나와서 국회에서 사과해라, 증언해라라고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광주 청문회, 50 청문회 열렸었는데 1년 이상 끌었죠. 마지막 단계로 전두환 씨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신군부 세력이 18월 때인데 이걸 이한동 내무부 장관이 전달하게 되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씨가 국회에서 증언할 때 누가 나오느냐? 그때 이제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집어던지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전두환 씨의 증언으로 광주하고 12.12는 더 이상 과거사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몇 년 후, 한 4, 5년 지나는가요? 그 후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살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다시 50과 12.12 광주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정치 문제로 이용하게 되면서 5.18이 이제 지금 와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이 패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야당이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당 세력에서 DJ를 고립시키면서 YS 세력, JP 세력하고 합당을 시도합니다. 3당 합당이죠, 유명한. 그래서 민자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YS가 후계자로 떠오르는데 그 YS하고 관계를 이한동 씨가 원만하게 유지합니다. 덕분에 그분은 14대, 15대 국회의원도 하게 되죠. 그리고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군부의 후속을 맡겠다고 하면서 하나의 척결을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 하나의 세력이 세니까 뭐 김진영 같은 분이죠. 육군참모총장 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탁 날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갖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하나의 인정해 주네 하다가 팍 날리고 또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니까 하나이를 또 겁먹고 또 비하나이가 좋아하니까 군부 세력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게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해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이 재벌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미처 실명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불거져 나오면서 노태우 비자금은 중에 일부가 김영삼한테도 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한테도 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나도 받았다 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정치 안 한다고 영국으로 도망가듯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있는 YS는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어정쩡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5.18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내면서 막 역사가 이제 엉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민주당 내에서 민정계는 몰락하게 되고 민주계가 세력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계는 여전히 크니까 김영삼 씨가 97년도 임기 말춘됩니다. 이때쯤은 자기 아들 소산이 이제 김영삼 씨가 갖고 있던 대선 자금 때문에 감옥 가고 할 때 한보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럴 때 뭔 생각이 있었는지 그때 칼국수 정치라 해서 칼국수 먹으면서 검소하게 먹으면서 한다 그래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이한동 씨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당대표 해달라. 근데 인사보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도하 이한동 씨가 민자당 당대표 맡아 이렇게 나오니까 YS 쪽에서 인사보안 셌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하면서 물을 먹이죠. 응? 물을 먹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영삼 정권이
JP 세력도 날리고 이한동 씨도 물먹이고 하니까 이 민자당 계열은 YSDJ 연합 비슷한 건데 JP가 이제 완전히 YS랑 결별합니다. 그리고 DJ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DJP 연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쯤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 IMF 외환위기가 나옵니다. 계속 YS 정권은 아들이 구속돼 뭐 경제도 엉망이야 IMF 위기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JP가 들어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DJ는 좌파로 봤는데 JP랑도 손을 잡는구나 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DJ를 뽑아주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민주당 내에서는 JP가 절로 갔으니까 집권에 붉은 등이 켜진 거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해보자고 막 나서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기 경복이 있다 그러는데 경기고 출신으로는 이해창이 나섭니다. 경복고에서는 3명이 나와요. 김동용, 이인재, 이한동이 나옵니다. 근데 김영삼 씨의 아들이 소산이 이거 아호입니다. 누군지 다 아실 테니까. 그 사람도 경복을 나왔어요. 그때 경복이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근데 경복에서 3명이 민자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네끼리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김동영 씨는 포기하고 이인재, 이한동은 끝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래갖고 이해창과 경쟁하는데 이해창 씨는 가에서 경복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해창 씨가 후보가 되는데 이 이해창 씨를 DJP 연합에서 맹공을 합니다. 그때 썼던 게 이해창 씨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 받았다. 김대엽 씨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IMF 외환위기까지 있어갖고 이해창 씨는 당선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98년 DJP 연합 정권이 출범합니다. 대통령은 DJ가 하고 실세 국무총리는 김종필 씨가 하는. 그래서 이제 좌파 정권이지만 JP라고 하는 강력한 바수, 박정희와 함께 어울리고 했던 세력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좀 믿고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0년에 이제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이 보수 세력들이 민자당은 뭐 힘이 없고 이해창이 실패했으니까 일부 민자당 세력들이 JP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뭐 어쩌 이렇게 하면서 DJP 연합이 꾸구당꾸구당 하게 되는데 이때 이한동 씨가 이제 자민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김종필에 이어서 국무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DJP 연합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한동 씨는 상당히 거물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근데 DJ가 서울에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이한동 씨가 국무총리였는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씨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통일도 이룩된다라고 발언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심을 했다라고 이 책에 써놨습니다. 네. 그 발언은 같은 발언은 삼군사령부에 가서도 DJ가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대북 문제를 놓고 JP 자민련계하고 DJ 계열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둘이 드디어 DJP 연합이 깨집니다. 그럼 이한동 총리는 JP 계열로 갔으니까 본인도 총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 DJP 연합이 깨지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문제였어요. 이분은 평복 출신으로 육사를 나오신 분이고 육사 교수로서 이 방공기론을 굉장히 많이 밝혔던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북한하고 유화적으로 가면서 DJ 쪽에 붙어가지고 통일부 장관을 했죠. 그래서 그 보수 세력이 이분을 해임시키려고 하는 국회안을 내고 가결을 시킵니다. 이때 JP 세력이 DJP 연합이니까 같이 민주당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한나라 세력과 같이 가면서 DJP 연합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한동 씨는 총리 그만두고 자민련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DJ를 위한 총리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이한동 씨 인생에서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한동 씨는 자기 책에다가 이제 본인이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DJ가 유임을 시켜줬는데 DJ가 나를 유임시킨 참된 의중은 모르겠으나 나는 그가 나에 대해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고 경솔하게 믿었다 라고 써놨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거죠. 사정이 어찌됐든 내가 JP의 뜻을 거역한 거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신의를 중하게 여기온 살아온 나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화될 수 없는 과오다.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한동 씨가 본인이 실수를 인정한 거죠. 이때쯤 대우 문제로 시끄러울 때 DJ도 위기에 빠집니다. 어떻게 터지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2번 결혼한 건 아시죠? 전 부인이 차 씨 부인인데 전처의 2 아들이 구속이 됩니다. 비리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울 때 이한동 씨가 그러면 DJ를 위해서 헌신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국회에 갔을 때 막 보안법 문제를 묻습니다. 보안법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수파 입장을 딱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DJ 측에서 내치게 되죠. 2002년이 되니까 그만 나가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 DJ 정권에서는 장상 씨, 그 다음에는 장대환 씨인가를 연속으로 총리로 내세우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게 되죠. DJ도 정권 말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DJ하고 결별한 이한동 씨는 하나로 국민연합 만들어갖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본인은 2등도 아니고 4등을 하게 되죠. 그때 2등을 했던 게 이회창 씨입니다. 이회창 씨는 2번 나갔다 실패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한동 씨가 깨달은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그는 됐고 대쪽복관이라고 하는 이회창 씨가 2번이나 아들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희한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이나 또는 절대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하나로 당도 접고 JP를 찾아가서 자밀련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은퇴합니다. 본인도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노무현 씨가 당선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조용히 있다가 2007년도 대선 때 한나라당 고문이 돼갖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걸 지지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자기 정치인으로서 이제 끝내고 조용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쭉 지내실 때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 저는 만난 적이 그때쯤 만났나 후반에 이렇게 만나고 박근혜 정부 때 만나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겪은 일들을 쭉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책을 썼다고 하면 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 책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학생 때 겪었던 이게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배웠던 책인데 제가 가끔 정치인들 회고록을 좀 봅니다. 군인들의 회고록도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구나. 그런 건 느낌을 갖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해불량수.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더러운 물, 맑은 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받아들인다. 통 크게 놀아. 상당히 이한동 선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좌파와 보수를 넘나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본인은 좌파가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좌파와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분이 인천시장을 할 때 인천문화원장이 주로 많이 휘호를 썼던 건데 황해 불기청탁. 황해는 맑은 물을 하고 더러운 물을 가려서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송영길 씨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친문과 달리 조금 통큰 정치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비슷한 또래 사람이라는 이제 삑사리 걸리는 발언을 좀 하죠. 좀 튀죠. 어쨌든 해불량수를 얘기했지만 이한동 선생은 끝까지 나는 보수 정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봤던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고 괜찮았던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매력도 있고 다 좋다. 근데 뭐 좀 이런 건 좀 지나치다. 근데 세상 보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정치는 중업입니다. 정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썼는데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게 이분이 그렇게 존경했던 JP입니다. 5.16을 일으켰고 군사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던 아이디어가 있었던 김종필 씨는 거꾸로 정치는 허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JP도 특이한 게 쭉 보수 노선으로 오다가 전두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전두환 세력이 부정부패 혐의를 가장 많이 친 게 JP입니다. 그 JP가 재산을 다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전두환을 맹공격하죠. 그때 집권에 실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3당 합당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DJ랑 손을 잡고 DJP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쭉 보수라고 하면서 좌파와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랑 결별하면서 본인도 정치를 끝냅니다. 이분은 정치는 허업이다 그러고, 비슷한 노선을 걸었던 이한동 씨는 정치는 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정치에 대한 관을 내세우신 분이 노태우 씨의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를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 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됐던 50대 민간인 정치인. 그때 이한동 씨는 막 시작하는 정치인인데, 김윤환 씨는 실세 정치인이었죠. 군인이 아니면서 민정당에서 힘이 셌는데, 그분은 정치는 자기가 호를 빈배, 허주라 그랬습니다. 허주. 누가 원하는 대로 태워주는 거지, 빈배지, 주인 있는 배가 아니다. 그렇게 허업이라 그랬었거든요. 허주, 허업 그랬는데, 이한동 씨는 정치는 중업이라 그랬습니다. 왜 중업이라 그랬을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JP 이상으로 허망한 걸 맛본 사람인데, 그분은 이 책 발문에다가 내가 얻은 최고의 깨달음은 정치는 중업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인은 아무나 함부로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취할 직업이 아니다. 정치인은 스스로 아름다운 멍해를 지는 직업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멍해를 지게 되면, 멍해만 보게 되면 정치는 허업이지만, 멍해를 졌기 때문에 뭔가 일구는 게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이한동 선생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는 거는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혼란의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끄는 세력들은 되게 좌파입니다. 일부 뭐 보수적인 사람이 그 정당에 있지만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는 정치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념도, JP도 굉장히 자기 목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DJ하고도 손을 잡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막 설치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나중에 정치를 중업이라고 할까 허업이라고 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한동 선생 별세를 소재로 이한동의 삶을 소개하는 겁니다. 신문 세력들, 대깨문들, 한번 이한동 회고록이나 JP 회고록 읽어볼 생각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간다면 그대들은 잘리단 하나의 홍위병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고일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는 허업이 되든 중업이 되든 또 빈배가 되든 크게 하는 거지 잘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동 선생 별세를 토대로 정치는 중업이다. 그리고 허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정치를 이끄는 친문 세력에 한번 전하면서 이한동 회고록을 읽어보라.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의 회고록도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네들의 길이 어떻게 될 건지 보일 것이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